31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31번의 빈칸도 역시 여기 있는 선택지가 핵심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1번을 보면 종교적인 이벤트, 행사, 그 다음에 개인적인 합의, 그 다음에 공동에 있어서의 책임, 그 다음에 역사적인 기록,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이동. 자, 이렇게 5가지에 해당하는 핵심어에 관련된 선택지를 먼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빈칸 문제는 결국은 이 선택지가 상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상위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이 되면 행사라고 했으니까 종교 관련된 행사에 대한 예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개인적인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예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서로 간의 책임들이라 했으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예들이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기록이라 했으니까 대표적인 어떤 기록물들을 설명하고 있거나, 또 권력의 이동이라 했으니까 A라는 집단에서 B란 집단으로 이동하게 되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상위 개념에 대한 하위적 개념이 글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빈칸 문제는 선택지에 대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즉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특히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이 선택지하고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본문을 쫙 다 읽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2문장 읽고 선택지 내려와서 이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또 한 2문장 읽고 내려와서 확인하고, 자,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자, 그렇게 문제를 푸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읽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31번의 빈칸의 내용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빈칸의 위치가 바로 이 자리가 빈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를 주제로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빈칸이 가운데에 있을 때는 이쪽 부분은, 즉 상위 부분은 도입하는 예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주제로 했으니까 요 뒤쪽 부분이 부연 설명하는 예가 나오겠죠. 특히 빈칸은 항상 처음과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주제로 가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빈칸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Not clear라고 해서 분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whether는 의문사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합니다. 개인들도 또한, 자, 이 also가 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어떠한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lso를 이용해서 첨가를 하는 겁니다. 개인들도 또한 바로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자, 위에서 분명히 어떤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즉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합의, 개인적 합의에 대한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 빈칸은 이 자리가 핵심어가 되겠죠. 따라서 위에 있는 도입하는 부분은 아마 이 시스템에 관한 화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며, 밑에 있는 이 부연하는 예는 바로 이 핵심어에 대한 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내용을 보죠. 아주 고전적인, 전형적인 형태. 그것도 수메르의 경제인데 여기서 수메르라고 해서 고유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명사를 쓰는 것은 예시를 먼저 도입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수메르의 경제에 있어서 이 템플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했습니다. 자, 템플이 어떤 기능을 했냐면 일반적으로는 행정적인 어떠한 authority라고 해서 당국이 되겠죠. 행정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템플이라고 해서 사원이 되겠죠. 사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역할은 행정적인 어떠한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러면 행정당국이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 커머디티라고 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생산에 대해서 관장하고, 그 다음에 수집, 그리고 재분배죠. 리디스트럭션 하면 재분배를 관장하는 그런 행정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사원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견이 있었는데 이 발견은 행정적인 점토판, 그 판에 대한 발견이 그것도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원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가 됩니다. 지역이 유로크라는 지역에서의 사원의 단지, 그 단지에서 나온 이 행정에 관련된 이 점토판, 이 판에 대한 발견이 무엇을 suggest, 암시하고 제안을, 즉 시사를 하느냐면 이러한 토큰을 사용했다. 즉 토큰은 상징물이 되겠죠. 토큰을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자, writing, 글을 쓰기를 얘기하죠. 문자를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A, 토큰 사용과, 그리고 이 문자와 같은 것이 evolve라고 하는 것은 발전했다라는 뜻이겠죠. 하나의 도구로서 발전했는데, 그게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경제에 대한 지배, 그 지배에서로 어떤 발전을 바로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행정적인 어떤 당국으로서의 이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토큰 사용과 그리고 이 문자가 발전했다는 것. 자, 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죠. 기본은 고려했을 때죠. 어떠한 것이 부족하냐면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것을 고려했을 때 바로 유로크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가정의 domestic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집이 있었던 장소, 그 집터에서의 어떤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분명하지 않더라. 개인들도, 자, 여기서 가정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위에서는 행정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고 있는 also가 그렇다면 여기 도입하는 부분이 행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 토큰이나 또는 글쓰기에 관련된, 즉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자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개인도 또한 역시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역시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은 문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한 문자였을까? 자, 이제 여기 있는 부연되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와야 됩니다. 여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확산이 되어 있었는가, 쓰고 읽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얼만큼 초기에 확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은 얼만큼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식별 가능한 상징과 또는 이 그림으로 된 문자, 이 문자에 대한 사용이라고 해서 여기가 역시 첫 번째 예가 됩니다. 여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기 보고 있는 식별 가능한 어떤 상징이나 그림 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스템의 부연 설명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즉 초기에 있는 이 표에 있어서의 상징과 그림 문자의 사용은 일치했다. 바로 이 행정가들이 무엇을 필요했냐면 어휘 목록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이 어휘 목록은 실제로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휘 목록, 그것도 바로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는 쓰고 읽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측면에서, 그죠? 두 당사자가 상호 간에 이해가 가능한 그러한 어휘 목록, 이 어휘 목록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세기 문자가 이제는 훨씬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쓰고 읽을 수 있는 이 능력이
반드시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차적으로 중요해졌음에 틀림이 없다. 자, 무엇이 중요하냐? 뒤에가 중요합니다. 보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해를 했다. 즉, 자신이 합의했었던 것.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이 사용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미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장한다. 그게 대단히 중요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 말은 서로 간에 어떠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바로 여기 보고 있는 첫 번째, 바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과 그림 문자,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가 가능한 어휘 목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유는 결국 서로가 합의했던 부분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이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었던 A와 B를 토대로 이 마지막 내용이 결국 여기 있는 핵심어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 문제 푸실 때는 반드시 본문 속에서 특정한 예시와 이 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빈칸 문제를 푸시면 오히려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2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2번의 빈칸 내용에 대한 선택지를 분석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동체가 가지는 기대되는 수요, 그 수요를 초월하다라는 뜻이고, 2번은 감소가 됩니다. 다양한 수단의 생존 수단에 의해서 감소된다라는 뜻이고, 3번은 이러한 전략에 한계, 즉 제한을 둔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4번은 세상을 적절하게 만드는데 개인에게 있어서 적절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5번은 사회적인 결속을 막습니다. 비슷하지 않는 dissimilar, similar가 비슷하다는 뜻인데 dissimilar는 비슷하지 않는 구성원들에게서의 어떤 사회적 결합을 막는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어떤 선택지는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어를 찾아야 됩니다. 가령 1번 같은 경우에 핵심어는 바로 이 demand, 수요에 대한 얘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생존 수단에 관한 얘기고, 3번은 어떤 리밋, 제한을 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 4번은 세상이 적절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자, suitable이라는 단어가 포커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결합, 그 결합을 막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있는 단어들이 키워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번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자, 역시 여기 32번에도 빈칸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가 주제문으로 설정이 되면 여기서 도입을 하고, 그 다음 이 주제에 관련된 부연하는 예시들이 밑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밑에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이 주제문의 핵심어하고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있는 부분은 화제를 도입할 때 사용하는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에 however가 아마 결정적인 힌트의 역할을 할 겁니다. 반드시 however는 앞 뒤의 흐름이 대조가 되거나 양보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분명 however를 중심으로 서로 대조나 양보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선택을 하는 거죠. 비슷한 친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바로 논리적 근거, 따라서 이성적 근거를 충분히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assess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평가를 하는 건데, 자,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어떤 환경, 이 환경에서 생존해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환경이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예를 들어서 치명적일 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언제가 되느냐면 당신이 알아냈던 그 시간쯤이면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다. 즉,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치명적인 어떤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나면 당연히 인간들이 무엇을 발전시켰느냐? 바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환경이 살아가기에 치명적일 때 바로 비슷한 형태의 개인들, 그 개체들과 어떤 associate, 연관성을 맺으려는 그런 욕망을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방식으로 이와 같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바로 이러한 이 비슷한 개체들과의 어떤 이 연대성,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인간은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자, 이제 앞에 걸 받아가겠죠. 이와 같은 것이 대단히 useful,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종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용한데, 이 종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환경, 다양한 형태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종에게는 비슷한 어떠한 개인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수행 능력인데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에서의 수행 능력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바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이 전략이란 위에 있는 이 내용을 받겠죠. 이 전략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useful이라는 단어와 limit이라는 단어가 반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wever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전략에서 어떤 제약이 존재하는데, 자, 이제 예를 들겠죠. 만약에 자원이 너무나 한계가 있다면 그 개체들, 살고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 살고 있는 개체, 이 개체가 할 수가 없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예가 되겠죠. 제약이 된 자원이 제약된 상태에서는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나무가 첫 번째가 나옵니다. 나무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 나무집에서 살 수가 없고, 또는 만약에 망고가 공급이 부족하다. 자, 망고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망고가 공급이 부족하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오로지 망고에 대한 식단, 그 식단에 의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성적인 전략, 이 전략은 따라서 결론이 내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31번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때때로 따라서 이성적인 전략은 오히려 피해야 한다. 그것도 한 종에 있어서 비슷한 구성원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성적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전략에 있어서 한계를 둔다라는 말하고 동의적인 개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however의 역할이죠. however는 대조나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however가 있는 위에 있는 특정한 내용의 단어가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대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하나 찾고, 그 다음 중간에 빈칸이 있을 때는 마지막 문장에서의 결론, 이 결론과 역시 동의적 개념으로 가는 여기가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비슷한 구성원을 피하자, 한계를 두자라는 이야기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33번의 빈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33번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어의 상위적 개념이 될 수 있는 명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역사.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의 초기 구조를 유지한다. 초기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최근의 기억을 강화한다. 자, 최근의 기억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다른 조직에 대한 어떤 발전, 이 발전된 상황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논리와 창의적인 생각, 그 생각에 대한 어떠한 자리로 묘사가 되고 있다. 즉, 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있는 이 명사를 중심으로 핵심어를 설정해 놓고 또 공통된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3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형적인 빈칸 문제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여기가 역시 주제문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 되었죠.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됐을 때는 처음에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제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물론 똑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명사들, 동사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핵심어가 들어가야 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복숭아 하면 여기에는 과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어떤 형태로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이 빈칸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너무 완벽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명사의 개념과 동사적 개념을 연결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자,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thanks to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뭐뭐 덕분에죠. 새롭게 발전된 신경에 대한 어떠한 상을 나타내주는 어떤 과학 기술, 그 기술 덕분에 우리가 지금 access to는 접근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뇌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뇌가 가지고 있는 이 변화를 화제로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학습하는 동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핵심하고 관련된 힌트를 주는 상위적 개념이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발생한다. 반드시 여기가 힌트가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러한 두뇌, 이 두뇌에는 무엇을 포함하느냐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는 이런 이 중립적인 신경 네트워크는, 자, 네트워크는 하나의 유니크라고 되어 있어. 자, 유니크는 독특하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바로 이 지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어떤 신경의 네트워크는 독특하다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의 이런 발달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 자, 이 연구가 보여준 게 뭐냐? 바로 두뇌가, 자, 이제 두 번째 두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유연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평생토록 우리 두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연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힌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가정되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해 있는데 이것이 발전해 간다. 어디에 반응을 해서 발전하느냐? 자, 여기 첫 번째 투가 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처리 과정.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오죠. 투에. 또 즉각적이고 또는 먼 거리에 있어서의 환경에 대한 반응. 그리고 세 번째가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한 반응, 그 반응에 따라서 발전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예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서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유연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뇌는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하느냐? 바로 의미를 추구해 가는데, 즉 의미를 만들어 가려고 추구하는데, 그 방식이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 여러분들 요 existing 말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신경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의미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세 번째 C가 됩니다. 얘가. 즉 두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지문처럼 독특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뇌는 아주 유연하게 발전해 간다. 세 번째는 두뇌는 기존에 있는 어떤 신경 회로, 그 회로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것을 개선시켜 나간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기술을 배울 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추상적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지금부터 새로운 어떠한 기술과 사실에 대한 학습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지는 신경이 소통하는데 어떤 소통이냐?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정보, 이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거나 또 기술, 그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 바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 변화는 비슷한 어떤 미래적인 자극, 비슷한 미래적인 자극이 발생하면 거기에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한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비슷한 형태의 미래적 자극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것이 있을 때 비슷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미래의 자극은 기존에 있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어떤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매우 높은 활동에 대한 시냅 그 커넥션, 연관관계. 자, 이 연관관계가 안정화되고 강화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연관관계, 매우 낮은 사용,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겠죠. 쓰지 않는 연관관계는 약화되어지고 실제로는 잘려져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두뇌가, 자, 화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두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역사, 경험의 역사, 이게 바로 핵심어가 되는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에 있는 또는 연관되어 있는, 자,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요렇게.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네트워크가 경험이 되겠죠. 또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도 경험이 되겠죠. 비슷하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경험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연관성을 갖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두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변화, 이 변화는 학습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학습이 결국 경험에 대한 어떤 역사,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연관시키고 많은 것들을 축적했을 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예로 든 것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신경에 대한 네트워크, 또 연관되어 있는 정보,
또 여기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강화되고 또 좀 더 안정화된다.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모으면 경험에 대한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항상 얘기지만 여기가 과일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내용이니까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와 같은 구체적인 예들이 굉장히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34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의 빈칸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문장이 전부 다 이 빈칸으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여기서는 주제문을 그러면 만들어서 찾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공통 단어는 전부 사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사용자가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익숙함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이 익숙함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기술 그 자체에 초점을 둔다. 사용에 대한 것보다는 기술 그 자체와 사용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outdate는 구식입니다. 구식의 교육적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get used to는 익숙하답니다. 그 기술에 대한 오용이죠. 오용, 잘못 사용된 것에 무의식적으로 익숙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의 선호도가 persist, 지속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통된 단어는 바로 이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리고 기술하고도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기술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냈는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담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4번도 역시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서 예를 들고 있는, 특히 이 when이나 if로 시작할 때는 예시를 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여기 있는 문제와 정답이 반드시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빈칸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사실은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사용자의 초점이 기술 그 자체에 있는 것, 즉 사용보다는, 맞죠? 사용보다는 기술 그 자체에 두는 한, 바로 촉진시키는 거죠. 학습, 그리고 교육, 그리고 수행, 이 세 가지를 증대시킬 때 O not to는 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 기술이 바로 성공적으로 integrate는 통합이 되었다. 적어도 사용자에게 있어서 기술이 통합됐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술이 통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성공적인 통합이죠. 자, 여기에 통합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어떤 교육적인 기술, 자, 이 기술이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바로 기술이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해서 간주가 되는데, 사용자에 의해서 어떻게 간주가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촉진자, 즉 학습,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수행, 이것의 어떤 촉진자, 기술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촉진자로서의 간주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은 이 사용자들이, 촉진자는 것은 그 기술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을 때 그 기술이 통합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러한 초점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술에게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기술이 serve, 제공해주는 교육적 목적, 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기술로서로부터의 변화, 그 변화가 있을 때 이 기술이 이제 무엇이 되냐면 편안해지고 또 신뢰를 받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간주가 되는데, 자, 이제 여기 보면 성공적이냐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공적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교육적 목적을 이룰 때 통합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와 여기까지 이야기가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주어가 기술적인 이야기, 교육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예시를 든다는 거겠죠. 사람들이 재고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few는 부정이 되니까 재고를 해보지 않는다,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볼펜에 대한 사용. 자, 여기가 볼펜이라는 보통명사를 썼습니다. 이것이 예시를 나타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볼펜에 대한 사용, 이 사용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여기가 이렇게 수식해서 여기가 동사가 됩니다. 관련된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람들은 볼펜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쓴다는 거겠죠. 즉, 트위스트 해보는 그런, 뒤트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고, 어떤 것은 푸시업, 즉 푸시다운 버튼 있죠. 꼭대기에 이렇게 똑각똑각 눌리는 거. 그리고는 다른 어떤 이 variation, 변형들도 또한 볼펜에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쓰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결국 볼펜에 대해서 활용도가 사용자가 완벽하게 습득이 되어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개인 컴퓨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볼펜이다, 컴퓨터다 이런 보통 명사가 던져질 때는 예시를 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컴퓨터는 비슷한 수준, 즉 익숙함에 대한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즉 여기서 익숙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많은 사용자들에게 익숙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익숙함에 이미 우리가 개인 컴퓨터는 도달했다라는 뜻은 결국 볼펜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나 그만큼 사용자가 편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기술들, 새롭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술들은 무엇을 도입하느냐? 바로 매력적인 부분과 동시에 좌절감도 같이 그 사용자에게 소개를 한다. 즉 새로운 것일수록 적응이 잘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거고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좌절감을 주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용자가 그렇다면 그 초점이 기술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용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사용을 한다는 그 포커스에 맞추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볼펜, 그 다음에 개인 컴퓨터.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에 초점을 맞춰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완벽하게 활용하게 되겠죠. 그 말은 결국 성공적으로 통합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용보다는 기술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글의 구조는 처음에 추상적으로 바로 이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사용자가 완벽하게 습득이 됐을 때 그 기술이 통합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촉진자, 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촉진자가 되려면 바로 사용자가 완벽하게 습득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밑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기술이 쓰여졌으면 그것이 완전히 통합된 어떠한 기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볼펜을 예를 든 거죠. 우리는 볼펜이 형태가 어떤 다양한 형태가 나오더라도 그 볼펜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적절히 잘 쓰고 있고, 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컴퓨터도 익숙함에 어느 정도 이제는 다 도달해 있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를 아주 편안하게 쓰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은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되면 완벽하게 습득된 거고, 좌절감을 주게 되면 그것을 습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처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춰졌을 때 그 기술은 통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는 결국 모든 그 글 속에서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해석을 해 갈 때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그리고 갑자기 지금처럼 이렇게 보통 명사가 툭툭 던져졌을 때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단어가 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핵심을 찾는 그런 형태로 빈칸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4번까지 이 빈칸 문제를 풀었습니다.